그리고 나중에 투자할 때 어떤 뭐 특수권리 분석에 나오는 어떤 법정지상권을 이래라. 답을 알려주면 결과만 외워서 행동하면 돼요. 결과만. 자, 재산에는 재산법하고 신분법, 여기 민법에 있습니다. 민법. 재산법에는 물권법하고 채권법이 있습니다. 신분법은 친족 상속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이런 거는 이제 신분법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호주 관계, 옛날에 이제 호주는 없어졌지만은 뭐 재산을 뭐 부모가 돌아가시면 누가 어떻게 상속되고 어쩌고 저쩌고 좀 이런 거 나온 게 신분. 뭐 결혼을 하게 되면 어쩌고 저쩌고, 이혼을 하게 되면 어쩌고, 요건이 어쩌고 이런 것들입니다. 다. 그런데 민법은 백성민자죠. 그러니까 모두에게 적용된다는 얘기입니다. 물권법하고 채권법이라는 게 우리 민법의 재산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재산. 그러니까 재산에 관해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권이 있고 채권이 있다. 요 두 가지는 이제 처음에 잘 이해해 놓으시면 그 다음부터 권리 분석은 그냥 쉽습니다. 자, 물권하고 채권이 있구나. 그런데 이 물권하고 채권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 요거에 대해서 오늘 배우셔야 돼요. 첫 시간은. 물권법과 채권법. 물권법, 채권법. 이렇게 있습니다. 재산입니다. 자, 사례를 제가 늘 드는 사례예요. 이게 채무자, 채권자. 자,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1억을 빌려줬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1억 원을 빌려줬어요. 그럼 1억 원을 빌려주면은 차용증을 쓰죠. 차용증. 1억 원을 빌려주면 1번 차용증을 씁니다. 차용증을 쓰고 가만히 있었는데 이자가 안 들어와. 이자가 안 들어오더니 나중에 연락을 잘 안 한다 이거죠. 그러면 제일 먼저 어떻게 합니까? 채권자 B가 채무자 A에게 먼저 항상 하는 건, 우리가 말하는 건 전화 독촉하다가 그 다음 내용 증명 먼저 보내죠. 그 다음에 안 돼.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재산에 가압류를 겁니다. 가압류를 겁니다. 우선 뭐 얘가 재산이 있나 없나를 먼저 찾죠. 얘가 예를 들면은 채무자가 자기 집이면 집에다가 가압류를 하면 되는 것이고, 채무자가 전세를 산다 그러면 전세 보증금에 가압류를 하는 겁니다. 또 채무자가 급여생활자면 급여에 가압류를 잡죠. 봉급생활자면. 그런 식으로 가압류를 하고, 가압류를 한 다음에 소송을 합니다. 재판을 걸면 보통 1심은 4개월, 6개월 정도 걸립니다. 넉넉 잡고. 더 걸리기도 합니다. 그건 법원 마음이니까. 그 다음에 판결을 받아가지고 어떻습니까? 6개월 걸렸다고 1심만 끝났다고 할게요, 그냥. 그래서 판결이 났습니다. 판결. 자, 판결문을 받으면 저 집에 대한 가압류를 어떻게 되죠? 압류로 바꿉니다. 여기에 아까 걸어놨죠? 가압류라는 거는 일단 이 집을 못 팔게 잡아놓는 겁니다. 못 팔게 잡아놓고 있다가 판결이 나니까 이제 팔려고 압류를 치는 거고, 경매가 시작됩니다. 경매가 개시되고, 그죠? 경매가 개시되면 어때요? 우리가 9개월에서 어떤 경우는 12개월도 걸립니다. 사안에 따라서 12개월도 걸립니다. 이렇게 된 다음에 어떻게 되죠? 매각이 되죠. 그죠? 경매가 개시된 걸 보고 나서 매각이 처음 개시되죠. 그 다음에 낙찰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배당을 받습니다. 자, 그러니까 경매가 개시된다라는 거는 경매 개시결정 등기가 들어간다는 얘기고, 개시결정 등기가 들어간 다음에는 9개월에서 12개월 사이에 이제 뭐 집행관이 뭐 현장 조사하고, 간평사는 물건에 대한 시세라든지 기타 대외 관계를 조사하죠. 그런 다음에 매각이 개시되죠. 여러분들이 이제 스피드 옥션 이런 데서 검색해서 걸리는, 보여질 때가 바로 이때란 말이에요. 이때. 보여질 때.
그러고 나서 뭐 신권 한 번 유찰, 2번 두 회 유찰하다가 낙찰된 다음에 잔금을 치르고 다시 배당을 받으려면 낙찰자가 돈을 치르고 나서 보통 한 달 정도 걸리죠. 그죠? 그런 겁니다. 아시죠? 낙찰이 되고 잔금 치르고 그 다음에 배당을 내죠. 잔금 치르고 그 다음 배당을 받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두 번째 사안을 보시죠. 한 사건에 대해서. 이번에는 채권자 B가 채무자가 돈 빌려달라 그러니까 채권자가 얼마를 빌려줄까? 이렇게 하다가 1억 그러니까 그래 그럼 1억 빌려줄 테니까 너는 뭐 줄래? 이렇게 물어본다 이죠. 제가 그랬죠. 뭐 줄래? 일단은요 차용증 쓸게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B가 뭐라고 합니까? 채권자가 차용증 됐고 내가 어디서 강의를 들어보니까 차용증은 100장 써도 효과 없다던데 차용증은 A4지에 타이핑 친 거 아니야. 못 믿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야 내가 그러지 말고 내가 그 법대에 나온 조카한테 물어봤더니 근저당을 걸래. 근저당 걸어줄 수 있어? 근저당이 뭔데요? 아니 은행 가서 대출 안 해봤어? 은행에서 보면 뭐 어떤 서류 쓴 다음에 집에 딱 등기 들어오잖아. 근저당 등기 안 봤어? 이렇게 하면 이때는 항상 채무자가 뭐라고 합니까? 나 안 봤는데요? 이럽니다. 저 같아도 근저당이 뭔데? 야 꼭 그런 것까지 해야 돼? 이렇게 물어보지. 하지만 똑똑한 채권자 B는 근저당을 걸 것을 요구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된 다음에 똑같이 전화도 안 받고 빗독촉으로 해도 전화를 받으면 끊어버리고 내용 증명 보내도 답이 없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되죠? 바로 경매를 개시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그 다음에 아까 어떻게 했지? 매각이 개시되고 여기도 물론 9개월에서 12개월 넉넉 잡고 걸립니다. 매각이 개시된 다음에 낙찰이 되고 낙찰된 다음에 잔금을 치르고 그 다음에 배당을 해서 이때서야 자기 돈을 찾아갑니다. 그죠? 그러면 첫 번째 사건을 딱 보면 차용증을 쓴 경우에는 우선 가압류를 먼저 해야 됩니다. 먼저 돈 빌려줄 때는 그냥 순조롭게 돈이 들어올 줄 알았는데 느닷없이 이제는 뭐 법무사 찾아다니라 가압류 하려면 뭐 머리 아프죠. 뭐 현금 공탁이라 그러면 웬만하면 또 몇백씩 대로 그 법원에 넣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돈이 든다 이거 돈. 재판을 신청하려면 자기가 못 쓰면은 누구를 삽니까? 변호사를 사죠. 여기서도 또 돈이 깨져. 그 다음에 말이 좋아 6개월이지. 얘가 1심에서 지고 나서 2심, 3심 가버리면 1년에서 1년, 2년 사이도 걸려버립니다. 속병을 앓기 시작하죠. 이런 사람들이 흔히 있습니다. 그 다음 판결을 딱 받아서 이겼다 그랬더니 이제 또 압류로 가야 돼. 또 해야 돼. 그 다음에 이제부터 또 1년 걸려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가 미니멈 7개월 정도 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한 1년 잡아버리면 바로 신권에 낙찰 받을 때 얘기입니다. 물론 낙찰을 잡고 배당 받고 잔금 내고 배당 받으려면 아마 1년하고도 한 4, 5개월은 걸릴 것이다. 그러면 대략 잡아도 2년 가까이 되네.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이제 간단하게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면 얘가 안 줘. 그러면 그때부터 2년 걸린다 보면 됩니다. 그죠? 그럼 2년 걸리니까 2년 걸린 게 안 찾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근저당 걸리지. 이런 재산이 없으면 돼. 재산이 없잖아요? 가압류해가지고 동산가압류 해봤자, 뭐 냉장고니 뭐 세탁기 다 합쳐도 100만원도 안 나옵니다. 동산 경매 해보면. 한 집안에 보통 한 20평짜리 된 집들, 웬만한 서민들 집을 다 경매를 쳐도 한 150도 나올까? 다 그래요. 세탁기가 뭐 드럼이니 뭐 다 해봐도 간평 해보면 컴퓨터 15만원, 20만원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다. 저는 100만원 주고 샀는데요. 그래도 안 맥힙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2년 걸리는 걸 2년 안 걸리게 하려면 이런 부동산을 안 잡아놓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돈 띄면 되지. 돈 띄면 2년이 안 걸리고. 아시겠죠? 그런데 근저당을 하나 딱 걸었더니 뭐가 차이가 납니까? 1년 4개월이 근저에 걸릴지 몰라도 이 소송할 때 가압류할 때 법무사 써야죠.
법무사. 변호사한테 돈 줘가면서 6개월에 해서 또는 어찌 보면 1년 될 수도 있죠. 이런 식의 속을 끊는다, 안 끊는다? 안 끊는다. 기간이 반으로 줍니다. 1년 내외 이렇게. 그러니까 2년 동안 끌 거를 1년 내외로 단축시킨다. 그리고 여기에 가압류가 이렇게 걸린다는 건 뭡니까? 그 전에 이 집에 근저당이 걸렸을 수도 있어요. 그쵸? 왜 그렇습니까? 대부분 가장 손쉬운 게 부동산 가지고 은행빚을 먼저 낸 다음에 개인한테 손을 걸립니다. 습관적으로 통상.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개인한테 이 정도 채권 관계가 왔다 그러면 이미 집은 찼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받을 돈이 없다. 그래서 근저당을 걸게 되면 이렇게 기간적 면에서 굉장히 단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은행들이 선택하는 게 뭡니까? 2번을 선택하죠. 근저당을 바로 겁니다. 골치 안 아프겠다. 근저당을 딱 걸어버립니다. 뭐하러 차용증 받냐?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TV에 나오는 무보증, 무담보, 무신용, 뭐 대출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은 차용증만 쓰기 때문에 항상 사람을 들볶지 돈을 빌려주고 이제 어디 섬에 판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왜? 방법이 없으니까. 하지만 이런 걸 걸어놓으면 방법이 생기더라. 자, 1번과 2번의 차이가 뭡니까? 어떤 거? 뭐가 하나 걸린 차이죠? 요거. 근저당을 걸었냐 안 걸었냐 이 외에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겁니다. 단순히 요거 하나 걸었다. 이걸 바로 뭐라 한다? 물권이라고 합니다. 물권 하나 걸었을 뿐인데 이렇게 경제적 효과, 법률적 효과가 확 달라집니다. 확.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늘 말하죠. 여러분들이 남한테 돈을 빌릴 때는 차용증만 쓰고 남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 근저당까지 하면 된다.